매주 목요일마다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시민 건강 플러스. 이번 주는 일터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강충원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교수님. 사실 본격적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직업환경의학과가 어떤 일을 하는 데인가요? 예, 좀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요. 예. 이게 직업의학과 환경의학이 합쳐진 말입니다. 예, 예. 직업의학이란 말 그대로 일하는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방, 진단 또는 보상 그리고 나서 재활, 복귀까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아실 수 있고요. 예. 환경의학이 왜 거기 들어갔냐면 결국은 환경 문제가 라돈 침대나 예, 가습기 예. 살균제와 같이 예. 환경에서 일하는 문제가 누군가의 생산의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소비와 생산의 지점에서 예. 이 노동자 문제가 환경의 문제까지 연결되었을 때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어나는 사고 등으로 이제 뭔가 재해를 입었을 때, 네. 쉽게 그냥 산업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업재해도 어떤 조건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과 관련돼서 일어났는데 예. 과거에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런 전통적인 사고였다면 그렇죠. 지금 일과 관련되어서 일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어떤 질병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과로사 같은 경우도 예. 집에서 쓰러지더라도 예. 회사에서 과로한 업무를 했다면 과중 업무를 했다면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올해부터는 출퇴근 재해라 그래서 과거에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편만 이용해도 재해가 됐지만 예. 그것만 됐지만 지금은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이용을 하더라도 또는 퇴근길에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재해로 인정받는 이런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 두 군데에서 규정되는 제목이 다른데 똑같이 산업재해다 이렇게 통칭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산업재해 주로 아무래도 현장직에서 많이 나타나죠? 예, 아무래도 그렇고요. 예. 일단은 산업재해 자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되는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제조업이나 건설업, 예.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에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서비스 업종에서 아하. 사고뿐만 아니라 이제 재해 안에는 질병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 질병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사무직 같은 경우 서울 지역에는 특히 사무직이 많잖아요. 네. 여기서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보상받은 경우들이 많아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저런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끼거나 이런 예. 재해가 아니라 예. 과로의 문제, 예. 이제 하루에 일주일 평균으로 52시간 주간 또는 12주간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또 최근 일주일간 64시간 이상 과거보다 30% 이상의 과중한 업무나 과중한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과로해서 쓰러지거나 예. 또는 심근경색 이런 병이 왔을 때 산재로 인정될 수가 있고요. 예.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의 특성을 보시면은 사실상 이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이 많습니다. 예. 건물을 관리한다거나 어떤 관광 분야라던가 아니면 어떤 이런 사회적 인프라를 깔아주는 이제 지지해주는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곳에 일하는 곳이 많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도시에도 건설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건물을 짓고 있고 예. 보수하고 있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터에서 재해를 입거나 혹은 질병을 얻게 되더라도 사실은 잘 몰라서 이렇게 산업재해로서 보상을 못 받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 재해를 당한 사람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큰 한계이기도 한데요. 예. 이 산재가 보험이다 보니까 예. 피해 당한 분이 신고를 하시거나 신청을 하셔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산재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고 있거나 예. 내가 보상 과정을 모르고 있거나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모를 경우에는 보상이 실제로 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것이 정말로 일과 관련돼서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이유로는 근로복지공단이 이것을 안내하고 점점 이제 사회에 많이 이렇게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산재를 좀 꺼리죠. 산재 처리해 주는 그런 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죠? 일단은 산재도 보험이다 보니까 예. 첫 번째로는 보험 할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산재를 적게 할수록 본인에게 유리한 산재 보험료가 할인되는 부분이 있고 대기업들이 그런 경우에 많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산재 보상 통계 자체가
일종의 관리적인 목적으로 고용부에서 점검을 간다거나 이 사업장은 뭔가 맞아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그것들을 꺼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노동자의 이것이 권리인데 예. 이제 사업주가 내가 내 돈을 내고 산재보험을 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쥐락펴락하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인데 사실 내가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마땅히 노동자한테 줘야 될 임금이고 또 그런 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국가나 이쪽에서 대신해 주는 거라고 예, 생각을 해야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니 사람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이렇게 치료비는 물론이고요. 네. 뭐 일을 못 하니까 네, 경제적 맞습니다.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이런 네네. 부분들은 산재보험으로 해결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산재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예. 이제 평균 임금의 70%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저임금의 노동자분들이 산재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임금의 또 70%다 보니까 예. 굉장히 빠듯하실 수 있고요. 예. 대기업이라든지 좀 더 큰 기업들은 다른 단체 협약 같은 것으로 그 30%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예. 오히려 여기서도 소득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병원비 자체도 생활뿐만 아니라 병원비 자체도 실제로 산재가 100% 커버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비용도 많이 감당해야 됩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산재가 되더라도 예. 산재가 인정받는 절차 기간 동안 자기 돈으로 그것을 치료를 하셔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 사이 동안은 굉장히 재난적 사실은 의료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건강보험에서 치료가 되지만 실제로 본인 부담을 하거나 예. 다른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다 그러니까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아니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봤어요. 산재보험, 그러니까 산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노동자가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뭐 관련돼 있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얼마 전에 삼성 같은 경우도 계속 네네. 그러잖아요. 네네.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노동자가 입증을 한다고 돼 있지만은 예. 노동자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해주고 있지만 예. 기업에서 이것이 영업비밀이고 영업비밀이라는 예. 말이 안 됩니다. 고유 정보라고 하는 네. 것들을 우리는 줄 수 없다라고 끝까지 버티면 현재 제도 하에서는 그 어떤 수단으로도 좀 받기 힘듭니다. 실제로 삼성 반도체에서 희귀병이나 암이 걸리신 분들이 예. 이 자료가 있어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걸렸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린 영업 비밀이니까 아무것도 내줄 수 없다라고 또는 법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이것을 나라로부터 받으려고 했지만 이것조차 법으로 거부하잖아요.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그 적극적인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이 영업 비밀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 기술적인 비밀, 네. 뭔가 특허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기업이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안전에 대한 정보, 또 물질의 독성 정보라든지 실제로 이 노동자가 일했던 환경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기업이 그래서 이것이 노동자가 입증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우리가 안전한 물질을 썼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게 했다. 우리가 쓰는 화학 물질이 독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공개하고 그것을 갖다 증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충원 교수 모시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